오늘은 중국 경제를 향해 돌진하는 회색 코뿔소 2마리와 임박한 리스크에 중국 정부가 내놓는 황당한 미봉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허난성 민간 촌진은행의 뱅크런 폭풍이 국유은행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허난성 경찰은 18일 허난성 4개 촌진은행에서 뱅크런 폭풍을 일으킨 인물이 허난 신차이프 그룹의 실소유주 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루이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루이는 100개 이상의 그림자 회사를 통해 최소 13개의 도시상업은행과 촌진은행을 통제한 것으로 루미디어는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비공개 통계를 들어 허난 촌진은행과 같은 사업을 하는 은행이 전국에 89곳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은행들이 뱅크런을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은행이 이틀 동안 하루 300개로 번호표 발급을 제한한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동영상 촬영자들은 아침 8시부터 많은 예금자들이 줄 서서 번호표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며 일일 300개 번호표 발급이 완료되면 더는 은행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영은행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전 수이안 거리에 위치한 중국은행 지점이 번호표 출금을 요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긴 줄이 늘어서는데 10시만 되면 번호표 제공이 끝난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학자 장리파는 장시성 주장시에 있는 농업은행 지점 앞을 비추는 짧은 영상을 리트윗했습니다. 이 은행이 갑자기 일일 출금 한도를 1000위안, 우리 돈 약 19만 원으로 제한했다고 전합니다. 21일 신화사 계열 출판물 바녀타는 경제 안정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 정책 패키지는 한 번에 밀어붙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기사는 모든 지역과 각 부처가 부동산 관련 소비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 경제가 지방정부 재정 고갈로 중대한 고비로 치닫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토지 판매 수익인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강타,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몇 가지 황당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난성 최대 개발업체인 제니얼 부동산은 상주시 민치안현과 가이펑시 치시안현에서 밀과 마늘로 집값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루미디어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개발업체의 변칙적인 가격 인하이며 밀을 주고 집을 사는 경우 최대 할인 금액이 770여만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한중 썰러우 러우장이라는 닉네임의 웨이보 사용자는 20일 자신의 친구가 중부의 한 5선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권하는 정책들을 내놓아 집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구가 사는 지역의 지도자는 자발적으로 집을 산 사람은 연말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은행에 거액의 예금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집을 사지 않는 사람은 일률적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경제매체 차이징은 18일 칭다오의 한 주민센터가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라며 이를 연례 업무 평가에 포함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지역사회는 6월 말까지 2개 이상의 온라인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며 완료하지 않으면 그 단지는 점수가 깎이고 지역사회 서교육 봉급이 삭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이 고갈되다 보니 서민들의 돈은 은행의 부실과 부동산 강제 구매로 언제든 빼앗겨도 놀랍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정치경제학자 옌춘권은 22일 중공정권의 재정 고갈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회색 코뿔소라고 말합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코뿔소가 정면에서 달려오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미봉책을 쓰고 있으니 통제불능의 시기가 코앞이라는 겁니다. 그는 많은 지방정부가 최근 공무원 급여 삭감 대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했다며 급여 삭감이 모든 지방정부 공통의 장기정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공무원 급여 삭감은 중하급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가속화시켜 정부의 명령체계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회색 코뿔소는 지방 민간은행의 뱅크런인데 그는 소상공인은 수입이 없고 봉급생활자는 실업과 급여 삭감을 겪는 상황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면 사상 초유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걸로 봤습니다. 지방은행 연쇄 뱅크런은 대형은행의 도미노를 일으킬 것입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작은 기민만 있어도 은행의 예금 인출을 위해 밀려드는 대장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옌 충권은 중공의 재정 고갈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축이라며 제도적 부패와 민심 상실로 이미 회색 코뿔소 2마리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공은 과연 양쪽에서 날아드는 핵펀치를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1일 한 행사에서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계정 문제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가짜 계정이 난무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위터가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실제 사용자인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가짜 또는 스팸 계정의 수는 수익을 낳는 1일 활성 사용자의 5% 미만입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 문제를 매우 우려합니다. 그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위터를 사용할 때 경험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채 문제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트위터에 약 4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약 9조 2천억 원 어치의 주식 지분 담보 융자 약정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나머지 자금은 은행 대출의 형태로 제공될 것이지만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그의 자산 대부분은 테슬라 주식에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허들은 트위터 주주들의 승인입니다. 트위터 주주들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매각에 대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트위터 주주들은 머스크와 트위터를 대상으로 거래가 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머스크는 21일 이번 차례에 대출 부분이 다 모이지 않을까, 그러면 주주들이 찬성표를 던질까라고 자문했습니다. 트위터 이사회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문서에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권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들의 투표를 만장일치로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의 항공기 부품 구매 라인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국영 언론이 주로 중국 대사를 인용, 베이징 당국이 비밀 채널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재로 공급이 부족해진 항공기 예비 부품을 러시아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언급했다고 보도하자 국제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장한후이 주로 중국 대사는 이타르타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은 러시아 항공사에 항공기 부품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사는 러시아에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특정한 채널이 있고 중국 측에서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 대사는 중공이 러시아에 제공한 항공기 부품에 군용기 부품이 포함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국적 제재를 받아 항공산업이 완전히 고립 상태에 처했습니다. 서방 제재 리스트에는 러시아에 대한 항공기 부품 수출뿐만 아니라 항공기 리스 및 판매도 포함됩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도 러시아 항공사에 대한 항공기 부품 조달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3월 러시아 국영 언론은 중국 역시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의 전철을 밟아 러시아 항공업체들의 항공기 부품 구매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일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직후 장한후이 주로 대사가 직접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셈입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은 이를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티즈에 유일하게 올라온 기사도 곧 삭제돼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올 3월 미국은 대러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회피 및 우회 정책의 협조, 서방의 제재를 비즈니스 기회로 이용하지 말라고 중국 당국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실탐사대 권미경입니다.